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인생 애드립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오늘이죠.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이제 연휴를 앞두고 네. 저희가 이제 몰아서 녹음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프로쇼 요 전신이 됐던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야, 시간 참 빠르다 싶기도 하고. 우리 게시판에 문감님께서 그렇죠. 재즈쇼 아몰랑이 시작된 팟캐스트의 날짜를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오늘이 2년째 되는 날이다라고 남겨주셨죠. 미국 계신 분인데 되게 감사하고 네. 초반부터 또 이렇게 뭐 댓글을 남기시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또 꾸준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참 뭐 하여튼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4월 중순부터 김프로쇼를 리부트했잖아요. 4월 6일날. 4월 그렇죠. 초 그러면 6달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렇죠. 야,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반년 했네요. 네. 오래 했다. 생각보다. 네. 잘 나간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자, 오늘의 빠따. 저희는 오빠 생각보다는 사실 오늘의 빠따가 더 신이 나긴 하는데. 드디어 빠따가 나왔네요. 네. 오늘은 한국에서 사연을 주신 거는 아닌 것 같죠? 네. 네. 김 선생님께서 빠따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연은 뭐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연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한테 빠따를 드리겠군요. 해외 바다. 쉽지 않을 텐데. 충격을 받으시긴 하겠지만. 그렇지. 그럼 오늘의 bet? Today's bet. 네. 자, 요런 경우,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운전을 험하게 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네.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왕왕 있죠. 많잖아요. 네. 네. 운전 스타일들이 두 분은 어떠세요? 전 뭐, 별 생각 없이 해요. 네. 급해지거나 막 빨라지거나 막 이렇습니까? 그렇게 막 험하게 하진 않고, 이상하게 운전을 하면 혼잣말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뭐 지금 뭐 그렇게 딱히 열받는 상황 아닌데? 저 새끼야, 지금. 말하면서 약간 혼잣말을 하게 된 상황.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다. 그렇죠. 분노를 혼자 사기시는 스타일이군요. 네. 근데 정말 이럴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있진 않지만 혼잣말을 하고 그냥 사귀어야 되는 정도의 교통체증을 겪다가 대놓고 나한테 막 하면 조금 신나긴 해. 왜냐면 그때는 내가 뭐라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한 번씩 자, 이럴 때 빵!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지. 대놓고 같이 빵빵하면서 이제 얼굴을 욱신욱신 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문을 내리냐 안 내리냐가 그렇지. 또 캐릭터를 이렇게 그렇지, 갈라주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어떠세요? 내립니까? 저는 요런 순간이 딱 어떤 한계치가 있잖아요. 자기도 놀라서 빵 하고 가는 경우랑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나를 놀리거나 윽박 지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내가 뭐 렌트카를 빌려 타고 있다던가 할 때 찝차 탄 어떤 애들이 팔 한쪽 내놓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창문 딱 내리고 그때 제가 TK 출신인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이제 대구 사투리를 막 쓰면서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가면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후자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 내 평생 한 2번 정도. 대부분은 미친 새끼 하면서 가요 그냥 자기가. 근데 잘 세우는 경우가 있어. 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조용히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가만히 있어. 가. 얼른 가. 그러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SNS를 보고 있으면 밖에서 뭐 하는데 나 음악을 틀어. 야. 그 이상의 일은 벌어진 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막 자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내립니까, 그러면? 창문. 창문도 안 내리고 크게 막 그 창문 올리면서 뭐라고 하거나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그 아예 똥발 번내면서 그냥 지나가요. 웬만하면.
그리고 크게 시비 걸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여태까지는. 저의 운전 습관 중에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제일 그런 거는 저는 약간 법과 규칙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신호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신호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도로라는 것도 내가 가라고 있는 거지, 차선도. 차선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화를 내거나 창문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고. 왜냐하면 보통 김 선생 차를 맞닥뜨리듯 나 같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뭐야, 쟤! 이러면서. 하지만 저는 외부에 크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보통 센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창문도 때때로 내려봤고, 소리도 좀 질러보고, 예. 그냥 혼잣말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혼잣말이 혼잣말 많아져.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제 빠따를. 그렇죠. 아, 그렇지. 빠따로 뭘 줘야 됩니까? 이 외국인한테.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거. 네. 네. 근데 이게 샤우팅을 하거나 하는 것도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가버리면 데미지가 없어 사실. 경적 울리면 듣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렇죠. 제가 제일 화나는 경우는 내 경적이 과연 쟤한테 들릴까? 왜 이런 의문을 품게 빨리 가버리는 애들. 어떻게 이제 해석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의 차를 딱 가두고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는 가정하에 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리라고 해서 때릴 것이냐? 아니면 놔둔 상태에서 뭐 다른 걸 할 것이냐? 그렇지, 요 그렇지. 각자 한 번씩 한 명씩 해봅시다.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거나 네. 뭐 나한테 물리적으로 뭘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내일-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그치, 있을 수 그치. 있죠. 이 사람도 뭐 놀랐다 이렇게 변명하면 내가 때려버리면 내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약간 비매너 운전이니까 그치, 그치. 매너 교육 정도로 선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해를 가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짜증나게 하는 게 최고다. 왜냐면 이분도 짜증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차 탈 때 제일 짜증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겨울에 차문 열라고 했는데 딱! 이 정전기 때문에 완전 정전기. 짜증나. 예. 이분에게는 올겨울 내내 문 열 때마다 정전기 드립니다. 짜증나. 계속. 벌써부터. 계속 정전기. 경전전기. 김 선생은요? 저는 이분에게 운전 교육을 충실히 받으셨어야만 했다. 도로 위의 매너는 사실 운전면허 딸 때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핸들은 언제 꺾고 깜빡이는 언제 켜고 이런 거를 충실히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운전 교습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배우셔라 하는 마음에 네. 핸들을 방향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좌회전하려면 핸들을 우로 돌려야 되고 우회전하려면 핸들을 좌로 돌려야 되는. 요거 페이스북 영상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를 와 진짜 골 때린다. 그렇죠. 이거. 야. 좌회전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야 돼. 야. 사고 나도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핸들 방향 바꿔놓기. 그리고 이러면 과감하게 아니면 급격한 방향 전환 이런 건 정말 조심하게 되겠네. 그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운전 도로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린 거야. 그럼 일단 네. 차 타기 전에 손가락이 딱 해서 전기가 튀었어. 그래서 타서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 헷갈려. 그리고 하나 더 남아 있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지금 뭘 할까 생각하다 사실 저는 네. 극단적으로 좀 그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긁는 거 참 좋아해. 제가 지난번 가방 그은 걸로 그래요. 이걸 이렇게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교화가 목적이니까 교화. 어떻게 하지? 네.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도배를 했거든요. 네네. 실크 벽지를 이제 여기 도배를 했는데 네. 창문을 도배해드리고 싶네. 실크 벽지로. 야. 그래서 바로 하면 또 쑥 떨어지니까 그렇죠. 말고 한 3일 정도 제가 차를 가져가서 실크 벽지로 싹 이렇게 도배를 해서 창문을 바닥에. 도배해가지고 네. 어떻게 밖에 어떻게 봐. 일단 긁어야지. 그렇지. 야, 이거 말르면 쉽지 않거든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야, 그거 막 물 붓고 뭐 해가지고 딱 긁었는데 핸들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왼쪽으로 가.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쭉 돌리고 옆으로 꽝 막아. 최악이야, 최악. 야, 다 긁고 정전기 하고 탔는데 거꾸로 가고. 야, 괜찮네요. 괜찮네, 괜찮네. 야, 이거 브레이크랑 악셀도 바꿔놓고 싶다. 자, NT 라이브 연극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이 화제의 연극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면 네.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가셔가지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우리 연기를 또 잘하시는 네. 우리 오이 형님 네. 직접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4일날은 프랑켄슈타인, 5일날은 헤다가블러, 6일날은 워호스 티켓 드리니까 네. 티켓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만약에 당첨이 안 되셨으면 직접 가서 한번 사서 보시면 자, 좋겠습니다. 국립극장 홈페이지 가시면 예매하실 수 있고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즐길 수 있는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문화 콘텐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볼 생각이 막 들어요. 네. 김프로쇼.com으로 오시면 영화, 책, 공연 많이 있으니까 네. 와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받아가십시오. 네. 여름 작가가 열심히 만들어주신 홈페이지인 만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선물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코너. 오늘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여름 작가님이 골라주셨는데 특별히 세신자 중에 충동적으로 선물을 증정해보겠다며 작가님 즉석으로 충동적으로 말이 어려워? 아 정말 세신자 충동 선물 증정 코너입니다. 호가든 좋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생 뭐 있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피로 물질맨. 이게 뭐야? 야, 피로 물질맨이겠지. 피로 물질이구나. 피로 물질이 무슨 물질? 나는 해녀냐? 아 그래서 방금 피로 물질이면 해년대 왜 맨이지? 이런 걸 아, 정말. 너무 하드코어해. 피로 물질을 무슨 물질이야. 아, 나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해년, 근데 그럼 피로 물질 우먼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군요. 피로 물질, 피로 물질엔. 충동 선물 못 이길 때부터 알아봤어, 이거. 진짜 힘들어, 이런 힘들어. 거 하지 맙시다. 아, 정말.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오랜만에 찾아왔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를 건너뛰었더니 음. 너무 쉰 거 아닌가. 요 코너만 주는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부담이에요. 하나하나한 연구를 찾아야만 할 것 같은 은근한 부담이더라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네. 이 의식의 흐름 따라서 가는. 그렇죠. 네. 저희가 진짜로 각자 무슨 얘기 할지 주제 정도만 딱 한두 마디씩만 나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때그때 의식의 흐름 따라서 막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면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폭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재밌으면 한참 재밌을 빵 수 터질 있거든요. 수 있는. 네. 지난주에 우리 또 배 감독의 세댄 사연. 아, 이게 브릿지 들으셨죠, 여러분? 야, 지금 참나.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네. 꼭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 내내 그 브릿지만 틀까 그냥.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야, 정말. 너무 부끄럽다. 약간 컬투쇼 레전드 사연 이거 모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게. 그 지나온 레전드 에피소드 클립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브릿지로 해가지고 그러네요. 183회 11분 35초부터입니다. 뭐 이렇게 할까? 그거 괜찮네요. 네. 그래요. 이것도 전혀 합의된 바 없는 그냥 내 개소리야. 방금 떠오른. 코너 생성. 이거는 호야 PD한테 던진 것 같아요. 이제 급기야 청취자한테도 일을 던져. 잘하시잖아요. 이러면서. 기다릴게요. 5개만 준비해주세요. 야.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뉴스. 네. 지난주에 배 감독의 눈을 사로잡은 뉴스는 뭐였습니까? 잠깐,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예. 까야지. 오랜만에 했더니 그렇지. 감을 아이, 잃었어. 또. 사람 참. 네. 일단 저희가 그 정신줄을 반쯤 놔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맥주를 까고 네. 한잔 하면서 하죠. 아유, 딱 귀여운 제 사이즈인데요? 용량이 그러게. 몇 밀입니까, 이거? 300, 330ml 아닌가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330ml네요. 330ml. 요거 먹으면 취합니다. 네, 까보죠. 네. 아우. 이야. 좋다. 오. 일단 소개하기 전에 일단 짠부터. 한 모금씩 자, 해볼까요? 짠. 짠. 맛있죠? 맛있어. 네. 맛있네. 맛있죠. 요게요, 여러분. 비어 라오라는 맥주입니다. 네. 비어라오 골드. 프리미엄 라거 비어. 라오스에서 막 날라온. 네. 이게 그냥 비어 라우도 있고, 비어 라우 골드도 있는데, 저는 골드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죠? 야, 이 맛있네. 제가 라오스에 아는 후배가 한 명 있거든요. 어. 그 친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휴가를 오는데 한국으로
저 보러 온 건 아니고 부모님 보러 오는 거지. 근데 우리 집이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그나마 국제공항과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캐리어에 담아온 걸 이제 우리 집에 던져놓고 고향 내려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종의 수화물 창고 같은 거네요. 그렇지. 에라이 이사를 가든가. 일산이니까 그나마 가깝네요. 그쵸. 그나마 가까우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집 번호키를 지가 외웠어. 내 1년 전에 가르쳐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와 있었어. 우리 집 깨웠어. 나를 깨웠어. 이 방에 와 있어. 아침에 날 깨웠다니까. 띡 들어가지고 응. 준현이 형 일어나요. 아니 그 전에 이미 내가 자고 있는 거 사진 찍고 막 이상한 포즈로 자고 있는 거 사진 찍고 부력샷 미리 찍고 낄낄거리다가 냉장고에 이 비아라오를 이미 넣어놓고 그 다음에 깨웠어. 담배 있냐고. 네. 비어라오는 라오스 맥주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 그래요. 싱가포르 타이거 비어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비율이 좀 깨지고 있대요. 근데 이 맥주가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되게 맛있는 맥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상당히 맛있어요. 네네. 라오스 정부가 50%, 칼스버그 아시아가 50%. 반국영 기업이래요. 비아라오를 처음 먹었을 때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줬어. 더 맛있어서 그렇게 먹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오스에 왜 요즘 뭐 TV 프로그램 소개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메콩강 거기 큰 튜브를 타고 이게 강을 이렇게 유유자적 흘러 내려가다가 강기슭에 서면 비아라오 한 병 사서 또 먹고 뭐 이러는데 시원할 때 먹으면 좋긴 하지만 강가에서 튜브 타고 거기 뻗어 있으면서 물이 둥둥 떠 있다 보면 멀미하겠다. 멀미도 나고 뜨겁잖아. 뜨거워서 이제 병이 데워지잖아. 그러면 다시 간대. 그 하류로 간대. 하류로 가서 또 보면 이제 거기 또 맥주 파는 데가 있어. 거기서 유리잔 온도락만 준대. 그래서 거기 다시 따라서 시원하게. 그래서 맥주인데 온도락으로 먹는다고. 내려가면서 계속 먹는 네, 거구나.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먹는데요. 잔 채워서. 잔에 얼음만 채워준대요, 막. 그렇게 먹는 거라고 해서, 여름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봤거든요. 거의 뭐 그냥 음료수 같이 막 술술 넘어가는데, 맛있었어요. 옛날에 쌈미구엘 우리가 그 주총에서 할 때 네. 필리핀 가서 쌈미구엘 얼음 넣어가지고 많이 먹거든요. 그게 쌈미구엘을 얼음 타서 먹으면 더 맛있냐? 그게 아니고 이제 냉장 시설이 별로니까 얼음 타서 먹었던 예전에 스토리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하네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네. 동남아. 메인 맥주가 비어라오 라거고 카오카이노이라는 쌀을 사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맥주가 이거래요. 골드. 네, 비어라오 골드. 그리고 독일식 흑맥주 비어라오 다크. 다크도 있구나. 그리고 과거 라오스 왕국의 이름이고 100만의 코끼리를 뜻하는 라네샹. 이렇게 4가지 자체 맥주가 나온답니다. 라오스에서. 그렇구나. 마셔보니까 비율 좋게 잘 탄 소맥이랑도 약간 비슷하네요. 맞아. 네. 목 넘김이 비슷해. 근데 소주를 살짝 덜 탄. 쌀이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 그런가? 있겠네. 맛있어. 김 선생이 탄 소맥 같습니다. 맞네. 김 선생이 소맥 잘 타거든요. 잘 타거든. 네. 회오리 촥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타요.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또 무슨 일본 소주에 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약간 실패했어. 내가 다음에 다 진짜 맛있게 타줄게요. 그래요? 네. 그것도 맛있었는데. 고구마 소주에다가 토닉이랑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칵테일 만들어 먹는 건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비어라오 찾아보세요. 맛있어. 찾아도 맛있어. 살 수 있어, 이거? 이거 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네. 라오스 가서 먹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검색해보니까 홈플러스에서 판대요. 그래? 에이씨. 가지 말고 홈플러스 사세요. 비어라오. 파는구나. 뭐 괜찮습니다. 네. 네, 한번 드셔보시고 뭐 정보는 찾아보시고 저희가 뭐 인터넷 띄워놓고 아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 먹어봤다. 네. 그렇지. 맛있어, 지난주 배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뉴스 어떤 네. 겁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0월 1일? 우리 연휴가 시작된, 공식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1일에 저 이영말리 스페인에서는 투표를 하나 합니다. 카탈루냐 독립 투표, 지방자치정부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지금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좀 있어요. 일단 카탈루냐가 어떤 데냐면 바르셀로나를 주도로 가지고 있는 스페인 동북부 지방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스페인의 이제 중심부는 카스티아 지방인데 거기는 마드리드가 중심이 되는 도시고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를 하면 그렇게 전쟁처럼 하는 이유가 서로가 완전 앙숙이에요. 카탈루냐 지방 사람들은 자기를 스페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카탈루니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면 카탈루니아어로 이렇게 정정해서 대답해주고 막 이 정도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건데. 바르셀로나 홈구장 이름이 그 누캄프잖아요. 누캄프. 네네. 근데 누캄프라고 하면 카탈루냐 말로 바꿔준대요. 깜노우. 네. 깜노우. 그 맞아. 그래서 우리는 누캄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대충 잘못 알아서 캄프누 아냐?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 인구의 17%, 약 7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GDP 약 20%, 그러니까 경제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얘네가 독립을 하면 좀 타격이 큰 거지. 휘청거리겠네. 스페인 GDP 20%를 차지하기도 하고 바르셀로나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관광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관광지도 많고 역사적인 중요한 관광지도 많고 근데 며칠 전 20일 날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청사를 중앙정부가 습격을 했대요. 그래서 고위 간부 12명을 이미 체포한 상황입니다. 그 투표를 진행 못하게? 이 투표 자체가 불법이다는 기네.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리고 뭐, 투표 용지로 추정되는 박스를 압수를 다 했고, 그리고 그 투표 용지를 압수한 곳이 어디냐면, 네. 스페인 최대 택배 업체 유니포스트라는 곳이래요. 그 사무실을 턴 거야, 얘네가. 이야. 분명히 얘네가 아마 투표 용지 있을 거다. 거다. 털어가지고 역시 투표 용지 있네. 그래서 압수해버리고 고위 관료 12명 지금 체포한 상황. 그런데 10월 1일 날 우리는 투표를 강행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현재 서양 유럽 선진국에서 야 이런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투표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의 전사를 뒤져보면 그런 대충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축구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거든요. 저도 카탈루냐 왕국이 원래 이제 스페인이 속해 있지 않았던 독립된 왕국이었던 건데 그 스페인 내전 시에 이렇게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카스티아를 중심으로 한 현재 스페인 그 세운 그 프랑코 장군이라고 하던가요? 네, 프랑코 정권이. 그 독재자가 카탈루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하고 억압을 해서 네. 병합을 시킨 히스토리가 있었어. 근데 이제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카탈루냐라는 지방에 있는 일개 축구팀이 아니고 약간 그 지역의 혼을 담은 약간 에센스 같은 팀인 거예요. 네. 카탈루냐 지방의 어떤 자주성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FC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붙으면 항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 클라시코라고 하잖아요. 그 두 팀의 경기를.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엘 클라시코가 항상 프랑코 왕국 독재 시절에, 프랑코 장군 시절에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한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라커룸에서 총으로 위협하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횟수가 현저히 더 많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 프랑코 정권 때 미뤄져서 레알이 로얄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정책적으로 이 팀을 밀어줬고 바르셀로나 팀은 이렇게 선수를 못 사게도 하고 경기할 때 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얘네가 축구를 이기면 얘네가 분리 독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고 지금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휘장도 카탈루냐 국기 모양을 모티브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축구를 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예전에 그 조지 오웰이라고 1984를 쓴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카탈루냐 창가라는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전 그때만 해도 이 양반들도 축구를 좋아했나? 그래서 바르셀로나 팀에 이렇게 전혀 상식 없이 네. 카탈루냐 창가? 내가 아는 카탈루냐는 그 바르셀로나가 자기네가 카탈루냐라고 하는 그 카탈루냐인데 하면서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했었어요. 유럽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심지어 뭐 해밍웨이도 직접 참가를 했었고 전투를 했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아나키스트들 그리고 예술과 자기 영혼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걸 위해서 싸우는 지식인들이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유행처럼 그냥 직접 그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오웰은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하자마자 부상당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부상당해서 좀 편하게 병원에 있는 동안 전사한 친구들도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전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몰려들어서 카탈루냐가 역사상 무정부주의자들이 세운 정부가 수립된 몇 안 되는 시도와
그 증거 중에 하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조지 오웰, 로버트 카파 같은 사진작가도 카탈루냐 내전에 참가를 했었고 뭐 그걸 자기가 이제 직접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이상과 그걸 지키기 위한 전투와 그리고 직접 내 눈앞에서 보는 것의 괴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책인데 읽고 있으면 뭐 무겁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의 참상이. 근데 그렇게 무겁게만은 다가오지 않는 게 굉장히 유쾌하게 그때를 반추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아 스페인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축구의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한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14년에 비공식으로 분리독립 투표를 했는데 네네. 스페인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네. 그 뒤에 2015년에 분리독립을 선언을 하고 근데 이제 인정을 안 했죠 계속. 그리고는 2016년에 분리독립파 주지사를 선출하고 네.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지금 이제 강행한다고 네. 10월 1일 날 주민투표하고 하는데 네. 놔둘 리가 없죠. 그렇죠. 피카소의 그림 중에 게르니카라는 네. 그림이 있어요. 스페인 내전 시에 프랑코 독재자 네. 프랑코를 지원하는 독일군이 바스크에 있는 게르니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비행기로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그 마을이 황폐화돼버린 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피카소가 고발하는 그림이 게르니카더라고요. 카탈루냐 창가라는 조지 오웰의 책을 보면 근데 자기들끼리 되게 야 우리 정말 너무 모순적이다 혹은 야 이 전쟁이 사람 되게 우습게 만드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막 담겨 있거든요. 심지어 막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용병들 혹은 막 고용된 아니면 뭐 시민군이라고 왔는데 감자랑 고구마 이런 거 주면서 총을 줬는데 사격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일선에 서가지고 근데 나에게 감자를 준 게 누군지 모른 채로 그냥 뛰어가지고 총을 쏘고 그러다가 죽고 아니면 우연히 살아나면 감자 2개 더 먹고 뭐 이런 태반의 시민군들이 아 우리가 과연 근데 이 이념 때문에 투쟁했다고 볼 수 있나? 뭐 이런 자기들 나름의 돌아본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지 오웰도 부상당하기 전에 너무 참담했대요. 상황이 정규군에게 계속 폭격을 받고 우리는 정말 이념과 어떤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왔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은 감자를 줍는 기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를 먹고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모든 기억은 감자와 관련돼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나가고 근데 와 이러다가 우리 잡히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항복하는 거 아니야? 쟤는 사실 우리가 프랑코 장군 휘하라는 줄 알고 와서 우리랑 같이 싸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도 안 통했대.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통하면서 왜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서로 막 거기가 일종의 아나키즘의 실험장처럼 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정보가 수립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하고 이제 전투가 일어난 건데 그걸 보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야 우리가 지성이 있고 우리 양차 대전도 끝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바를 실행시킬 수 있는 지성 능력, 투쟁 힘 다 있고 모였는데 말도 안 통하고 배는 너무 고프고 무섭고 아 난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병원 너무 편안하고 막 이걸 자기가 이제 에세이로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자기가 있는 척하려고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유쾌하게 바보 같던 나의 모습도 써놓고 그지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던 순간도 써놨으니까 그 책을 이제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카탈루냐가 진짜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되게 가보고 싶은 동네가 바르셀로나거든요. 네. 저는 스페인을 되게 가고 싶어요. 어. 네. 일단 뭐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축구고 네. 잠깐 구경 가서 일주일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나이 40대가 되면 꼭 해야겠다고 맘먹은 것들 중에 하나가 3개국을 정해서 각 나라마다 1년씩 살아보는 거예요. 1년씩. 좋다. 네, 그래서 3년을 그냥 풀로 나가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르셀로나예요. 스페인. 네. 나머지 쪽이 어디요? 영국하고 이태리지. 축구야. 네. 그래서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이태리는 밀란, 영국은 지금 런던이냐 맨체스터냐 고민. 그래요.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그냥 그 동네 살면서 그 동네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를 다 보는 시즌권 끊어가지고 행복해. 네. 그런 계산을 35살 때 이제 꼭 해야겠지 마음을 먹고 매년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꼭 가야지. 근데 바르셀로나가 진짜로 독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스페인 리그 라리가에서 그럼 빠질 거냐, 계속 있을 거냐, 이것부터 문제가 되잖아. 빼겠지. 그렇지. 아니 근데 바로 뭐 빼버리겠지? 빼면은 있잖아 라리가가 휘청해.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엘 클라시코가 한번 붙으면은 돈이 얼만데? 7억 명이 보는데
사실상 라리가를 움직이는 두 팀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서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라이벌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쏙 빠져봐. 그럼 리그가 전체가 힘이 쭉 빠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데 이거를 저는 궁금하긴 해요. 카탈루냐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분리 독립을 하자. 우리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어쩔 이런 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식민지일 때 3.1 운동하는 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잖아. 일본 대 한국 같은 우리나라 그림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 서로 동질감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이제 지배를 한 거잖아. 비교를 해볼게. 박정희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탁 다스려. 네. 근데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전두환이 그렇게 했어. 전라도가 전두환에 대응해서 난 분리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혹은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된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내전까지 일어났다고 네. 한다면 그쵸. 조선이라는 역사가 없이 그냥 삼국시대였다가 바로 그랬다고 생각. 야, 우리 50년 전만 해도 우리 백제였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인식이 계속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쵸. 네. 사실 그래서 스페인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이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데, 우승권에서 우승을 다툰 적이 한참 옛날 혹은 최근 몇 년 사이거든요. 그 전까지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대표팀이라고 하면 반은 마드리드 팀, 반은 바르셀로나 팀인 건데, 서로 싫어해. 융합이 안 돼. 네. 막 그랬다가 이제는 좀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막 최고 팀으로 우승을 몇 년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이제 이런 게 불거지고 있으니 좀 막 기초가 주목됩니다. 스페인 가본 적 있어요? 네. 여름 작가 여름 있고. 작가는 가봤고. 저도 스페인에서 한 몇 주 있었어요. 오. 노숙을 하면서. 그때 네. 어디 있었는데? 저는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리고 빰플로니아라고 네. 투 축제 하는 데 있거든요. 어. 스페인 되게 유명한 축제인데 거기다 죽을 뻔했어요. 그 토마토 던지는 동네 아니야 혹시? 그 토마토 축제가 따로 있고 거기는 그냥 소를 풀어놔요 동네. 아, 그렇지. 그거 해외 토픽에서 본 것 같다. 같이 뛰어. 소들이랑. 네,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영어로 적혀 있어. 소가 나를 노려보면 엎드리라. 그럼 괜찮아요? 머리를 감싸라. 그럼 뛰어넘다. 서 있으면 볼로 받을 텐데 바닥을 긁으면서 가진 않는 거지 얘네가. 뛰어넘는다. 뛰어가니까. 밟히면 어떡해? 밟히는 거지. 운이 없이 거기네? 밟힐 수도 있다. 네, 밟히는 사람들을 꽤 봤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부러질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치고 가. 근데 그럼 많이 죽는데요. 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데 축제인데. 야. 그래서 투 자체도 이제 불법이 됐을 거예요, 스페인에서. 야만스럽다. 근데 그때는 투는 성황하고 있었고, 그 축제에 대한 약간의 이제 해외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근데 거길 가도 그 동네 사람들이 즐기는 걸 보는 게 정석이래요, 보통은. 직접 뛰어들지 말고. 숙소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그걸 미리 예약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간에 그냥 갔거든요. 숙소가 하루 자는데 막 400만 원이래. 진짜? 방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럼 미리 예약을 했거나 아니면 되게 비싼 돈 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배낭여행 와가지고 공원에서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 6시에 종 치면 투 소들을 창고 같은 데 문을 딱 열어요. 그 동네 한중간에 무슨 광장이 있고, 광장 옆에 투가 출발하는 데가 있어. 그 광장을 쫙 지나쳐서 동네가 근데 진짜 작은 동네예요. 얼마 안 크구나, 소도시. 네. 저는 그걸 그 날짜를 헷갈려서 이틀 전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막 호텔 로비에 자다 쫓겨나서 공원에서 비닐 덮고 자다가 하다가 아니 근데 오늘인데 오늘 아침부터 뭐가 시작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하면서 기차역 앞에서 잤거든요. 일어났는데 여기가 맞는 거야. 왜냐하면 그날 기차로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그날 오는 거구나. 옷이 흰색 옷에 빨간 허리띠를 두르거든요. 그래야 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하는 투우사들 빨간 그 흰 옷 아래로 흰 옷 입고 빨간 허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기차로 내리는 거야. 오늘부터구나. 그래서 또 소들도 같이 와요. 그래서 광장 옆에 있는 소 출발하는 데부터 저기 좀 외곽에 있는 조그만 투우장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몇 킬로는 정확히 기억나. 하여튼 정신없이 뛰고 자빠지고 하면 한 1시간 가는 거리야. 3, 40분에서 1시간 사이? 거기까지 목책을 세워놔요. 투우들이. 소들이 달리는 길을 딱 만든 거구나. 네. 목책 높이가 한 2m 좀 더 돼. 못 뛰어넘게. 폭은 한 4, 5m 돼요.
그 목책으로 만드는 길이. 그 목책 끝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를 열면 소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울타리 앞에 사람들이 서 있어. 그래서 문을 열면 소랑 같이 뛰는 거야. 우리가 뛰고 있으면 소들이 오는데, 그러면 소들이 이렇게 막 치우면서 와요. 사람들을 치면서 와. 그걸 그리고 영화인데? 그리고 관광객들 그걸 위에서 막 보는 거야. 그거 뛰는 애들은 그 맨날 그 동네에서 그런 거 그만 하는 애들이고. 동네 애들이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미친 관광객들이 몇 명 있어. 몇 명은 아니에요. 사실 수백 명이 거기서 같이 뛰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막 유럽에서도 오고. 저는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랑 같이 뛰었어요. 데니스 로드맨이 자기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shit, fuck 이러면서 fuck 이러면서 정신없이 뛰어가고. 근데 그걸 한바탕 뛰고 투구장까지 가면 한 가족이 돼. 왜냐면 우린 살았잖아.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투구장에서 9마리인가 8마리인가 정도를 풀어놓거든요. 투구장 가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구경하는 게 정석이고 같이 뛰는 건 좀 미친놈이고, 같이 뛸 때는 뭐 디카 뭐 이런 거 절대 들고 들어가면 안 돼. 다치니까. 그냥 샌들 신은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 또 신발 벗겨지니까. 운동화 꽉 조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뛰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뛰었으면 됐잖아. 그러면 이제 투구장에서 관중석에 나가서 앉아야 돼요.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같이 노는 애들이 있어. 그 투구장에서. 투구장에서 소 9마리랑 같이 이제 자기가 투 빨간 헝겊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1시간 놀아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 끝나느냐? 그 난리통이 몇 명 다치면 끝나. 몇 명 실려가면 이제 나가라 그래. 그러면 소들도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한 오전 10시쯤 돼요. 끝나면. 네. 이제 10시야. 오전 10시야. 이미 사람들은 인사불성이 됐어. 피 흘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그때부터 투우사가 한 명씩 와요. 그래서 9마리 소를 다 잡아. 아, 진짜요? 투우 경기를 하루 종일 해. 그래서 걔네가 다 죽잖아? 투우를 하는 동안 그 소를 팔아. 투우 경기가 끝난 게 6시쯤이야. 저녁 6시쯤. 어떻게 팔아요? 소고기를 팔아요. 도축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요리, 꼬치구이 뭐 해가지고 다 팔아. 그거를 먹어. 그게 그 피날레구나. 그걸 9일 동안 해.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매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걔네는 그거랑 같이 계란을 막 던지는 게 있어.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토마토 축제가 아니라 소랑 뛰는 축제인데 서로 눈 마주치면 계란을 막 던져. 사람끼리? 사람끼리. 소한테도 던지고. 근데 소한테 뭐라 막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소가 자기를 안 보고 있을 때 뒤로 다 살근살 가서 꼬리를 잡아 당긴다던가 아니면 툭 치고 간다던가 이런 거 싫어해. 왜냐면 정정당당하게 소가 뛰어올 때 피해라. 왜 소를 발로 차고 여러 명이 막 그러냐 이거예요. 투구도 그런 거잖아. 쫙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빡 이렇게 해야 박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박수 받고 싶은 거야. 며칠 지나면 내가 쟤를 한번 뛰어넘거나 아니면 내가 숙였을 때 뛰어넘게 만들고 싶은 그 동네 애들은 그런 꼭 해. 인간 탑 쌓아서 소가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있다가 확 흩어진다던가.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 형 말려서 죽을까봐 너무 무섭거든. 큰일 나, 이 사람아.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뿔을 끝을 잘랐어요. 고무 바킹 같은 거 해놨더라고. 그래도 맞으면 아프겠지. 부러지고 다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걸 바킹을 안 해놨다는 거야. 몇 명씩 죽었대. 축제를 하다가. 그래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목책 사이만 뛰어다녔어요? 목책 사이 뛰어다니고 투소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했죠. 아, 진짜? 그럼. 한 번은 피하는 데가 있거든요. 울타리 사이 이제. 나무 벽이 있는 그 뒤에 숨으면 소들이 못 들어오게. 소들이 거기를 못 들어와요. 거기를 피해야 되는데 피하다가 옷이 걸려가지고 하는 사이에 제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팔이 이렇게 싹 긁혔어. 근데 그게 바킹만 지나간 건데 약간 타는 느낌? 뭔지 알죠? 딘 거지, 그냥. 너무 뜨겁게 딘 거야. 확 지나가고 말았는데, 너무 뜨겁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박수 치더니, 왜냐면 나는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가 싹 피한 게 된 거야. 사람들한테 계란세례. 그러니까 그걸 며칠 하면, 온몸에 계란 썩은 애가 진동하면서 목책에 같이 모여있어. 단체로 썩은 애가 진동하면, 한 열흘 있었는데, 돈 한 푼도 안 썼어. 그냥 서로 다 막 사주고 다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훌륭하네. 괜찮네. 떨어진 고기 주워 먹고 막.
노숙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바르셀로나에 가서 뭐 가우디 뭐 성당 뭐 많이 봤거든요. 마드리드에 가서 뭐도 보고 스페인이 좋은 데다는 나는 그냥 소밖에 생각이 안 나. 저 소들을 너무 무섭다. 이랬던 기억이. 의도치 않게 약간 빨간 패딩 입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진짜 큰일 나. 허리띠에만 빨간 것도 문제인데 온몸이 빨간 거 아니야. 시뻘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래서 이게 허리띠랑 일부러 이런 걸 가방에 달고 다녔어요. 네. 그거랑 티셔츠가 있거든. 그게 팜플로니아라는 도시의 산페르민 축제인데 그래서 산프레메 갔다 온 사람들끼리 멀리서 보면 이렇게 너도? 이렇게 잔 들고 존나 멋있게 시들 뭐라고 배낭객들끼리 산페르민 막 이래. 그러면 이렇게 담배 한 대 딱 쥐고 막 이러면서 무슨 전우야 전우. 무슨 2차 대전 같이 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너도 거기 있었냐? 하나도 뭐, 있었다 막. 노르망디? 그런 거잖아. 뭐 무슨 메가더야, 씨. 사실 졸라 도망다닌 건데. 그랬지. 야, 그렇게 추억이 있으면 네. 요 카탈루냐 소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네요. 그쵸. 거기가 사실은 서로 완전 진짜 같은 나라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던 나라구나. 나한테는 그냥 이 관광지였던 건데, 다른 나라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남다른 감회가 있네요. 야. 뭐 어쨌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되게 카탈루냐 사실 독립으로 엄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피에다 그러니까 야 계란 맞고. 계란 썩은 내 얘기를 하고 참 원래 이런 거지 뭐. 네. 자, 그래서 잡아볼랬더니 김 선생이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제가 갖고 온 뉴스는 이게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때 고향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사상, 뭐 차례상, 손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전 부치고 뭐 하고 막 과일 넘쳐나고 하잖아요. 늘 나오는 뉴스가 추석 때 밥을 좀 덜 먹고 뭔가 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밥 먹는 법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런 거 말고 저는 기왕 먹을 거면 즐겁게 먹자. 그러면 이제 술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술 종류별로 기왕이면 가장 맛있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추석 제사상 음식과 술과의 궁합. 음식 궁합. 음식 그래. 궁합. 네. 아주 중요하죠. 그치.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치 술만 먹는 것도 안 좋고 그쵸. 잘 챙겨 먹어야지. 아무래도 막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 막 넘쳐나잖아. 그렇지. 굉장하거든요. 네. 먹고 나면은 되게 고향집이나 시골집 가면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잔다. 그렇지.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그렇지. 또 자고 또 먹고 2박 3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난리 나요. 그러면서 꼭 살 빼래. 그러니까 그렇게 먹여놓고 안 먹는다는데 계속 먹여놓고. 왜 이렇게 살쪘어? 그렇지. 너 살 좀 빼야겠다 장가 가려면. 그렇지. 그래서 먹어. 그렇지. 한잔 해 하잖아. 자, 그래서 먹고도 비교적 살은 좀 덜 찌는 술과의 제사 음식 궁합을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제사 음식이 또 맛있잖아. 맛있지. 조금 먹기 힘들어요. 네. 일단 전 국민이 다 많이 즐겨 먹는 소주. 네. 소주. 소주는 피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기. 고기류와 함께 먹지 마라. 오. 네. 보통 고기 구워 먹어서 소주 먹잖아, 우리. 고칼로리 폭탄이야. 네. 그래서 소주를 먹겠다 그러면 의외로 과일이나 채소를 같이 먹으래요. 야, 그래요. 네. 저한테는 쥐약이네요. 저한테는 쥐약이네요, 진짜. 그렇구나. 당신은 뭐 소주랑 뭘 먹어도 쥐약이잖아. 저는 소주만 못 먹어요. 어. 알잔이라 그러죠? 네. 알잔만 못 먹어요. 그렇지. 네. 근데 보통 과일 안주 뭐 이런 거는 옛날 그 나이트나 캬바레 이런 데서 삐루랑 먹는 거 아니야? 아이, 그 완전 다르네. 범죄와 개념이. 전쟁 많이 봤네 이 사람. 삐루랑 먹는 거 아니야? 삐루랑? 소주는 과일이나 채소랑 먹어야 칼로리나 밸런스가 좋고 소화에도 무리가 없답니다. 네.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정종. 정정. 요게 또 정종. 제사상도 아니면은 딱히 안 먹는 술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근데 경주법주여가지고 제사상에서 올리는 술은 차빗을 안 따르잖아. 맞아, 네. 맞아. 탁 그 노스의 잔 네. 탁 따라가지고 이렇게 툭툭 돌리고 네. 그리고 놓잖아요. 그리고 음복하라고 해서 그거 먹고. 네, 네. 그런 정종은 그 항상 맑은 묵국 나오잖아요. 맑은 묵국. 네. 그거랑 같이 먹어라. 그건 어울린다. 네. 어울린다. 그러면 무가 술은 어차피 칼로리가 높은 거기 때문에 저것도 곡주잖아요. 속을 되게 그 열나게 만드는데요. 근데 묵국이 속의 그 열을 빼주는 효과겠죠. 한방적으로. 그래서 속풀이에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정종하고
묵국. 야, 그건 땡긴다. 네.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소주랑 과일은 난 모르겠고, 정종이랑 묵국. 맑은 너무 맛있죠. 소주는 보통 무슨 탕 이런 거 많이 드시던데. 네. 그거 다 좋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근데 와인이 육류랑 잘 어울립니다. 그건 그렇지. 육류를 드실 거면 소주나 맥주 말고 와인이랑 드셔라. 그거는 뭐 레드 와인은 고기, 뭐 그렇죠. 화이트 와인은 생선, 뭐 네. 그렇지. 그렇지. 또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들이 고기 산적으로 이렇게 얇게 점여서. 이렇게 점여가지고 나오잖아요. 와인이랑 궁합이 되게 좋다. 그래서 와인은 걔네랑 말. 그럼 제사상, 제사 음식 이렇게 안주 삼아서 와인 딱 따라 먹으면 맛있겠다. 멋있잖아. 맛있겠다. 멋있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난 이놈의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입가심으로 맥주 한잔 해야 된다. 그렇지. 그까지 먹었으면 입가심. 꼭 입가심하지. 소주 왕창 때려 먹고 집에 가면서 입가심으로 맥주 한잔 꼭 다시. 그렇지. 제사상에 와인, 소주 정종 먹은 다음에 입가심을 맥주 해야 되거든. 맥주 하면은 이제 오징어 퍼나 땅콩이나 이런 거 주전부려 드시잖아요. 네. 좋지 않다. 그래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서로 별로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부 안주. 두부. 네. 두부에 맥주를 먹으라고.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상식과 벗어나죠. 보통 두부에 소주 이렇지 않아? 맥주에 과일 이렇게 먹는데. 그 이제 비만의 지름길.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에라이. 두부에 맥주는 어떨지 예. 궁금하네. 희한하네. 맥주 제사상에 두부도 꽤 많잖아요. 부친 거. 간장 탁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잖아. 그걸 맥주하고. 응. 뭐. 따뜻할 때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 그 두부 맛있겠다, 부친 게. 맛있겠다. 간장에다 이렇게 파 착착착착 쓸어가지고 이렇게 고춧가루 탁 뿌려가지고. 식초 한 방울 꼭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맥주랑은 두부가 아주 좋고 과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주랑 좋아요. 네. 그러면 잘 분해될 거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위스키 좋아하는 어른들이 꼭 있거든. 위스키. 왜 그 집에 가면 그 아버님들이 찬장에다가 위스키 버거하시잖아. 진열해 놓죠. 예. 꺼내 오셔가지고 선물 또 받으신 거 있거든. 네. 뭐 윈저, 가끔 발렌타인. 발렌타인.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선물 받은 게 그게 무슨 썸씽 스페셜. 썸씽 스페셜. 썸씽 스페셜 그렇게 있었어. 그렇지. 그러면은 어르신들 이제 손님들 오시면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어른들 왔다고 양주를 꺼내 오셔요. 네. 그럼 양주랑 뭘 먹느냐? 괜히 제사상에 있는 거 대충 뭐 이렇게 고기랑 뭐 이렇게 먹잖아. 별로야. 예. 뭘로 먹어야 되지? 양주는 스낵. 간단한 그래서 스낵이랑. 샷바 이런 데 가면 그 과자. 그렇죠. 과자를 놔주는 네. 거군요. 물론 제사 음식은 아닙니다만. 네. 양주에 가장 좋은 안주는 사실은 위스키에 좋은 안주가 뭔지 아세요? 물이요. 물 아닌 물. 네. 물이랑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사상이 저렇게 풍성한데 물이랑 먹는 게 좀 웃기잖아. 그치. 그래서 한과. 한과. 네. 좋네. 한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리는 빵과자 같은 것도 있고. 네. 그거 이렇게 탁탁탁 부러뜨려가지고 양주랑 야, 반주로 그건 거든요. 괜찮겠네. 그거 되게 괜찮아. 맛있겠다. 네, 품이 있잖아. 이 위스키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안주로 고기를 막 좋지 않아. 이상하지. 별로지. 홍어 막 이상해. 그치, 이상하지.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양주는 물이나 한과, 두부. 맥주는 과일 또는 부친 두부. 네. 와인은 육류. 요건 죄책감 없이 드셔도 돼요. 와인이랑 먹을 때는. 정종은 맑은 묵국. 소주는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드시고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매실차를 한잔 하셔라. 네. 매실은 소화에 좋죠. 그렇죠. 네. 이게 소화하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몸이 피곤해지는 일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그런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매실이. 네. 네. 매실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야. 그리고 술친구는 한 포. 그치.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옵션의 모든 디폴트는 술친굼. 그렇죠. 네. 시작하기 전에 한 포 드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포 드시고. 그렇죠. 야, 근데 딴 건 뭐 그래 그렇구나. 신기하네 이랬는데 정종이랑 맑은 묵국은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 없는데 느낌 딱 오죠. 무슨 맛인지 알겠어. 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맛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하지 마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음주 문화 되셔라. 하는 마음에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야, 벌써 막 침샘이 막. 자, 요거는 이제 정보성으로. 그렇지. 이게 혹시 이제 내려가시면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싶기도 하고. 네. 제가 분명히 보기에 한 250분 정도는 네. 뭐 저거를 정보라고 해서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치. 그리고 막 본인 레시피 막 올라온다 그치. 이제. 네. 야, 이거는 이거랑 먹어야 돼. 후기에 이러면서. 막에 막 올라오고 하는데. 그치. 야, 도라지야, 도라지. 그치. 감안해 주시고요. 네. 네. 아, 제가 가져온 뉴스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 결과를 몇 번 찾았더니, 은근한 부담이야. 이거, 기대돼. 뉴스를 이거 이제 하드 뉴스 못 걸리겠어요. 네. 야, 너 같은 뉴스 부담이 만들어낸 부담이 뭐냐면, 뉴스 공장에 원종우 씨 있잖아, 원종우 씨. 네. 과학하는 세상. 그렇죠. 예. 그 원래는 과학하고 시사를 그냥 대충 접목시키는 건데, 옛날에 촛불 시위 때, 광화문 촛불 다 덮으려면은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양반이 개그로 가는 거야. 진지한 과학 얘기하면 아무도 재미없어 해. 약간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이게 의도하지 않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차라리 공수처 이런 게 나아. 준비를 덜 해야 되잖아. 이거는 막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네. 이번 주도 어쨌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찾았습니다.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이번에 마침 근데 김 선생이 네. 이 술과 관련해가지고 각 주종별 이 안주, 네. 뭐 이렇게 매칭을 지금 새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술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거는 호주에 있는 알코올 정책 연구센터. 거창하다. CAPR. 와, 굉장히 뭔가 공신력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리고 네. 호주 알코올 연구 교육재단. 재단까지. 이건 또 공동연구구만요? 약자가 FARE야. FARE. 네, 공동 연구 결과인데 호주 전국적으로 네. 술 소비가 감소했을 때는 네. 암 사망자 수도 줄어들었대. 그래요? 이걸 공동 연구까지 해야 돼? 당연히 줄겠지. 술을 적게 먹으면. 술을 적게 먹으면. 암 환자 죽겠지. 설마 술을 적게 먹으면 암 환자 늘어나겠어? 와, 이걸 호주에서 하나의 재단과 하나의 연구소가 그러니까요. 합작으로. 근데 이게 자기들도 민망했나 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연구팀은 그동안 술 소비와 사망 관계 연구는 대체로 개인 차원에 그쳤다며. 자기들이 한 연구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무려 20년의 기간을 조사했대. 진짜요? 그래서 1인당 술 소비 연간 1리터만 줄여도 네. 암 사망이 많이 감소한답니다. 야, 진짜. 이거 밥 먹으면 배부르다를 바꿔야 되겠어 이제. 술 적게 먹으면 암 줄어든다. 와, 정말 대단하다. 야, 이런 연구를 왜 하는 거지? 마치 담배 피면 폐활량 쫀다 같은 거잖아. 이거 깔깔 뉴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아는데 너무 궁금한 게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도 모으고. 근데 여기서 이번 연구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췌장암 사망하고 네. 1인당 술 소비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대요. 최장이랑은? 췌장이랑은. 나름 특이점이 있네. 뭐 아무튼 그랬대. 진짜. 이거 어디서 지난 찾는 연구보다는. 그 지난번 연구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락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당당하게 그냥. 야, 그래서 이것도 의학을 마무리가 잘 있네요. 모르는 나만 생각해도 그렇게 생겼는데. 마무리가 있네. 알코올 연구교육재단. 얘가 총대를 맨 것 같아. 정책연구센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연구교육재단의 마이클 손이라는 네. 책임자가 더 많은 사람이 술 소비를 줄이고, 네. 국가의 음주 지침을 따른다면, 음주관계 암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확고하다. 이런 거 하고 나라에서 돈 받지 않았을까? 애들? 그러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야, 연구원들이 실비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돈 얼마 줬을까? 이 제대로 된 실비가. 언론이라면 요 횡령, 그렇지. 요 교수들이 연구원들 요 이렇게 다시 리턴 받는 거, 뭐 요런 거를 한번 이거 특검 들어가야 돼. 아니 마지막 확신에 쳐서 하는 말이 음주를 전국적으로 줄이고 지침을 잘 받으면 음주 관련 암이 줄 거래. 사랑하고 단합하면 나라가 평화로울 거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네. 호주가 1인당 술 소비량이 네.
1950년부터 70년까지는 많이 증가했대요. 네. 그 이후 최근까지는 수십 년간 감소세래. 아, 정말? 그럼 연구 왜 한 거야? 계속 줄고 있잖아. 아니, 술 서비스에도 줄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연구를 왜 한 거죠? 진짜 이상하다. 야, 이거 되게 볼수록 신기한 연구네. 인구도 좀 줄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암 환자가 줄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구센터하고 교육재단 사람들도 줄어들 것 같아요. 뭐가 있어, 지금. 야, 이 교육재단 진짜, 교육재단은 근데 이렇게 줄고 있는 수치가 자기들 재단 설립과 정비례 한다, 뭐 이러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보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지. 다급했구나.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것도 가급적이면 길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지. 네. 20년. 대단하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자, 아무튼 이게 찾기 힘들어요, 이런 뉴스가. 네, 뭔가 의미 있는 뉴스보다 훨씬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 야, 진짜 네 말도 내 말도 아닌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써놓는 기사를 찾는 것도. 또 의식의 흐름 따라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인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중국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연휴예요. 네. 거기는 국경절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광복절 같은 거죠. 10월 1일부터 일주일을 놀아요. 걔네는 일주일 노는 휴가가 몇 개 있거든요. 뭐 국경절, 노동절, 춘절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일주일 이상 놀아요. 근데 그 국경절이 10월 1일에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랑 음력설이 딱 겹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딱 겹쳤어. 중국 애들이 국경절 연휴 동안에 몇 명이 이동하느냐. 이야, 궁금하다. 요것도 항상 그 장안의 화제잖아요. 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한 6억 5천만 명 이동됩니다. 진짜 6억 5천만? 네. 와, 민족 대이동 우리 거기 갖다 댈 게 아니구나. 대이동 과대 될 게 아니지. 6천만 무슨 그렇지. 1,500만 막 이러는데. 야. 6억 5천만. 뭐. 명이 움직인다. 네. 얘네 전체 인구가 13억이야. 절반이 딱 절반이 움직이는 거예요. 6억 5천만이니까. 그러네. 야, 의리 있다. 어마어마해. 나름 아직 가족애가 살아있네. 그렇지. 반절은 가잖아. 반은 간다는 야. 거지. 반은 가고 반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러네. 모두가 만난다는 모두 거야. 만난다. 야, 훌륭한 민족이네. 내가 있을게. 일단 보자. 야. 전 인구가 일단 본다. 한 35%만 가면 15% 어디 놀러 가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야, 이거 나름 의리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1대1로 딱 만나잖아. 그렇지. 절반이 가면 절반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렇지. 와. 근데 그 와중에도 물론 해외로 가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있어요. 왜냐면 6억 5천이면 네. 2배 하면 13억이잖아요. 네. 13억 8천이거든. 8천만 명 놀러 가는 거야. 그래. 예상컨대 600만 명 이상 해외를 갈 거다. 대단하다. 그럴 수 있지. 예. 근데 이번 연휴 때는 우리나라도 뭐 30%인가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하는 숫자가. 긴 연휴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이렇게 일주일씩 못 놀잖아요. 네. 그렇죠. 3일 정도 딱 놀고 그게 주말 앞뒤 있거나 그러면 5일 이제 맥스인데 이번이 좀 특별하게 길어. 그렇죠. 이번 그래서 해외여행이 되게 이번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좋죠. 가기 좋지. 제 주변에도 뭐 미국 간다, 어디 간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꼭 얘기하죠. 면세에서 담배 좀 사오라고. 일단 사올 걸 얘기를 해. 네. 두보로. 올 때 갈 때. 네. 이건 뭐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웃겼던 뉴스는 술 소비는 지난주보다 좀 약했던 것 같고 이거 저희 안 다루기로 했는데 우리 안철수 오빠가 청와대 여야 회동회의 청와대가 주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여야 회동을 주관하는데 그럼 누가 주관을 하라는 얘기야? 자기가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야 진짜 들으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단하다. 그 최고위원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네네.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실까? 그게 좀 궁금해요. 모두가 아는 꽤 많이 알려진 뉴스입니다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안철수 대표가 이번 국회는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헛소리거든. 정무 감각이 빵점인 거야. 그럼요. 네. 거기서 그러면 어떡해. 네. 그것도 박지원이 추천한 사람을. 온갖 미운털을 한 번에 받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 거기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정치적 감각이 너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거기서 또 안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국민의당이 단합해서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럴 거면 당론으로 정하든가. 그러니까. 또 그거는 자율투표했잖아. 그렇지. 그럼 반대를 하든가. 어. 아니 그것도 당론으로
자율투표가 원래 정신에 맞대. 그럼 앞으로 당론으로만 정해봐. 차라리 국민의당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할 거면 당론으로 했으면 훨씬 정무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근데 자율투표로 하기로 했으면 어떤 결과 나왔든 간에 뭐 선의가 맞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지. 국민의당이 힘을 써가지고. 이 모든 게 본인이 주목받는데 모든 그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이쯤 되면 좀 궁금하던 게 포커스가 맞기만 하면 상관없나? 욕을 먹는 것도 좋아할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좀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이후는 생각 안 하는가? 도대체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인지는 생각 안 하는가? 아니, 본인은 이제 좋은 관심을 받겠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게 그렇겠죠. 네. 철학의 부재인 거니까.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한테 좋은 관심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감각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고 네. 좀 속 터질 일입니다 진짜. 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예.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론이 우리 그분을- 김프로쇼 당론이 그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는다. 네. 진지하게 다루지 않겠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네. 명절 음식과 술의 궁합으로 갔다가 호주로 가서 대단원의 마무리를 내렸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또 구태여는 말이긴 하지만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간만에 좀 편하게 쉬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저희랑 김프로쇼 같이 해요,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결과가 가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에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있다가 쉬다 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황대리랑 있으려고? 걔가 동생이니까 내가 좀 편해. 아. 이인지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저 자식은 우리 가족도 안 하는 말을 지가 형이라고 이러겠지? 걔는 저 형이 나이 든 사람 치곤 만만해서 좋아. 이런 거 이 서로 이렇게 소구점이 다 맞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뉴스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요런 타이밍 되면 가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몇 번 그래서 했어요. 요때 못 쉬는 사람들. 뭐 요런 꼭지를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그렇죠. 이 그냥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그렇죠. 네. 뭐 힘내시고 네. 잘 쉬시고 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즐거운 주제 가지고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청계천 하이탈이 언제 하나? 그거는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네. 청계천 하이타리.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